이어서 이제 강론 파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쉬운 질문이죠. 살인죄 제왕절개 수술이 필요했고 가능한 시점은 사람의 식으로 볼 수 없죠. 진통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 성장했다고 해도 아직 진통이 안 왔으면 자연분만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이번 시기에 사람의 식으로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뭐 1번이구나. 울창 1번이네요. 이번에 예비죄 목적범위죠. 예비죄는 목적범위이고 예비행위 자체에 대한 고의도 필요하고요. 실체감 필요 없고요. 뭐 이거는 뭐 보시면 되고 뭐 굳이 안 하겠습니다. 4번에 사체유기는 사람을 죽이고 시체로 옮겨야지. 처음부터 사람을 꼬셔서 시체를 발견하기 어려운 곳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에 피해자를 살해하고 뭐예요? 사체를 그대로 뒀죠. 그대로 두고 도주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체의 발견을 어렵게 한 것에 불과하지 사체 은닉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폭행, 폭행, 협의의 폭행이고요. 다만 좀 그만하고 가자. 이 팔만 잡아 끈 거는 폭행이라고 볼 수 없고요. 이거 제가 현장 특강 때 현강에서 특강할 때 1시간짜리 특강할 때 요거 딱 집었죠, 여러분. 제가 첫판인데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족하고요. 두면 족하고 꼭 내가 이걸 들고 있을 필요는 없다. 꼭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작년 최판인데 딱 나올 거였으면 나올 거여 가지고 부착되어 있어야 된다. 들린 질문 해서 너무 강조 많이 해드렸고요. 자, 상해하려고 했고 때려 죽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떨어뜨려 사망했다. 개괄적 과실상해치사 맞겠고 모 근은 남기고 모 간만 잘랐다. 상해는 아니고 폭행. 근데 상해가 아니라 폭행이니까 들렸고 피해 전량에서 차로 조금씩 다가갔다. 폭행을 많이 봤다는 거니까 해서 이제 뭐 요거 하면 풀 수 있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많이 나왔던 것들이니까 쉬운 파트고 23번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 이번에 했냐면 일단 답고르긴 쉬워요. 이건 너무 해봤잖아. 우리 학대라고 하는 거는 유기에 준할 정도가 돼야지 반 인륜적 시간 부족하돼서 옳은 거니까 이건 이제 맞추긴 해야 돼. 맞추긴 해야 되는데 현재 여러분 이거는 취지가 뭐예요? 현재 지금 우리 이 낙태죄 헌법 불합치 상태예요. 헌불 상태고 빨리 입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입법이 안 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 뭐예요? 동의낙태죄로 처벌이 안 되고요. 처벌이 안 되고 동의 낙태할 수 있는 얘네들도 뭡니까? 부동의 낙태할 수 있으니까 될 수 없다. 이건 옛날 질문이고 자 영아유기죄 폐지가 됐죠. 작년에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는 요거는 폐지가 됐으니까 감경 안 되고 근데 이제 뭐 나름의 시사점이 있죠. 나름의 시사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런 거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고 몰라도 답 맞추기는 쉽게 4번이 있기 때문에 틀리시면 안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포간급죄 정신병자 잠재적 자유를 가진 자도 간급죄 폐지될 수 있고요. 자 이번에 체포죄는 즉시범 계속범 피해자를 붙잡으려고 할 때 불법 체포죄 실행의 착수 붙잡고 조금 있어야 기수 바로 도망가 버리면 미수에 그친 거고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를 잡으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바로 뿌리쳤죠. 또 엘베를 막으려고 했는데 바로 밀어냈죠. 그러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체포죄를 하려고 했으나 뭐에 그쳤다? 기수가 아니라 미수에 그친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는 2번이 옳지 않은 것이고요. 한 문제 뭐 감금죄에 대한 설명 이거 뭐 보시면 될 거고 이거는 뭐 모르지 않을 거고 이거 되게 오래 이거 4번은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이제 막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불황자들을 안전을 위해서 잡아 가둔 게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아주 옛날 판례가 있고요. 이거 보니까 21년도에 이 관련을 해가지고 뭐 재심 관련 그러니까 뭐 나온 판례 나온 것 같더라고. 근데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도 어쨌든 간에 이제 아주 옛날 판례죠. 아주 옛날에 막 80도 후반에 아주 나라가 어려울 때 이 불황아들을 막기 위해서 사실상 가둔 거란 말이야. 가둔 건 어쨌든 우리 판례가 정당히 인정을 했기 때문에 좀 오랜만에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튼 옳지 않은 건 이번에 명확하니까 답은 고르셨어야 될 것 같고요. 25번 봅시다. 가격제 여러분 제가 요것도 여러분 불비판에 그대로 있습니다. 요것도 심지어 여러분 제가 이거랑
저기 뒤에 손괴죄 어디 있습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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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가는구나. 여기. 요거랑, 어, 요거랑 비교해야 돼. 요거랑 비교해야 돼요. 차를 앞뒤로 틀어 막았다. 차를 앞뒤로 틀어 막아서 차로 운행할 수 없겠다. 요거 손괴는 되죠. 요거 손괴는 되지만, 손괴는 되지만, 손괴는 되지만, 이건 앞뒤로 차를 틀어 막은 게 아니라 뭐예요? 주차장 앞에, 주택 대문 앞에 주차를 했을 뿐. 그래서 주차장에는 못 들어갔어요. 근데 주차장에 못 들어갔으니까 손괴는 아니라는 거야. 뭐 손괴나 강요는 아니라는 거예요. 차는 쓸 수 있었죠. 쓸 수 있었죠. 그러니까 강요죄는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바로 정답 질문이야. 1번. 볼 것도 없어. 볼 것도 없어.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고요. 사고 친 부하 직원한테 야, 이제 그만둬. 그나 공고하는 거 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3번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경련 회장, 기업회장들한테 회장님 이쪽에 우리 좀 어려운 어르신 좀 도와줍시다라고 그 자금 후원을 요청을 한 게 회장들이 무서워서 도와주면 강요가 됐겠으나 회장들도 뭐예요? 가만 있어봐. 이거 이참에 잘 청와대랑 잘 지내면 좋겠는데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면서 참가하는 거는 그게 뭐 경우에 따라 직권남용죄, 제3자 뇌물죄 이런 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는 안 된다? 강요죄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강요죄 보기는 없다. 맞겠고요. 다음에 환경단체 의원들이 뭐 의지는 좋습니다. 불법 폐수 방류하니까 가가지고 방금 폐수 방류했죠? 인정하는 거 서명하세요. 해서 폐수 방류를 감독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예요? 이 사실 확인서에 서명하세요. 라고 강요하는 거는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강요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강간과 추행했죄 봅시다. 강제추행죄 폭행협박은 한 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 이제 과거였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고 이제 바뀐 판례에 따르면 이 폭행협박 선행형의 경우에 이 한 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고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면 된다. 맞겠고요. 피해자 뒤에 몰래 소변봤다. 우리 판례 피해자가 인식을 하든 인식을 못하든 관계없이 기수다. 추행 기수다. 이것도 이제 많이 제가 모고도 많이 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거 침입 강간죄는 뭐가 중요하다? 순서가 중요하다. 주거 침입을 먼저 하고 강간을 해야지 선우가 바뀌면 경합범에 불과하다 해서 선우가 바뀌었다. 그럼 경합범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폭행협박 인간 사이가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 필요하지만 꼭 이게 먼저일 필요는 없다. 간음행위 직후에 폭행협박하는 것도 인과관계 인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강론 들어오니까 판례니까 조금만 더 시키는 하죠. 그다음에 이제 명예에 대한 죄. 이혼은 뭐라고? 과거처럼 흠이 아니다. 과거에는 이혼했어? 뭐야? 이렇게 하는데 요즘 뭐라고 그렇지 않다고? 이혼할 수도 있지. 할 수도 있지. 그래서 이혼했다라는 게 어떤 그 평가를 침해하는 사실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명예죄 안 되고요. 이번에 남을 깔려고 한 게 아니라 상사가 물어보니까 답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거 명예훼손 고의 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명예훼손죄라 할지라도 공익이고 진실한 사실이면 위법성이 조각되는데 여기서의 공익은 뭐다? 국가사회 전체 공익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회 집단의 중요한 것도 뭐가 인정이 된다. 공익성이 인정이 된다. 따라서 사회 일부의 이익에만 관련이 된 것도 공익성 가질 수 있다. 개인적 사안이라도 어떤 공공이익 관련이 되어 있으면 310조 인정이 된다. 다 맞겠고요. 4번 요거 이거 이것도 암기 요거 우리 이거 불비판에도 그대로 있죠. 이거 암기해야 된다. 이게 명예훼손 애초에 모욕죄 표현이 아닌 건지 모욕죄 표현인데 위법성에 조각되는 건지 등등등 야비한 사람인 것 같다. 기분 나쁘지 모욕죄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가 안 된다. 해서 옳지 않은 건 4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의 절도죄. 자, 불법 영득 의사는 조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시 사용과 구분되는 절도죄는 불법 영득 의사가
구속 요건인 거는 맞는데 이게 조문에는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구속 요건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조문에는 없으나 필요한 조문이다. 필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다. 그다음에 이거 이분 또 강조 많이 했죠. 이 매장 주인의 행위, 이거 기본적으로 무슨 행위고, 이거 기본적으로 삼각사기고, 이거 기본적으로 삼각사기고, 피기망자하고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지만 식당 주인한테 저 지갑에 대한 처분 권능이 인정이 돼가지고 절도가 아니라 사기. 절도가 아니라 사기. 근데 이제 답은 너무 쉬워요. 이거 답은 3번이죠.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면 설령 소유자의 의기에 부합한다 할지라도 영득의사가 인정이 된다. 그래서 리스 차량을 담보로 맡겨가지고 딴 놈이 조명하고 있는데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가져오는 게 리스에서 반납하는 게 소유자의 리스회사의 의사에는 부합하는 걸지 모르겠습니다만 영득의사가 인정이 돼가지고 절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맞는 지분이 될 것이고요. 사실은 4번에서 옳은 건 이제 3번인데 4번도 재판입니다. 저도 안 지워놨네. 자, 4번 재판인데 사실 이게는 좀 헷갈리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 특가법 누범상에 앞에 범죄와 뒤에 범죄가 동종의 범죄임을 요한다. 이런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이런 맞는 지문이에요. 이게 이제 형법상 누범의 전범과 후범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도 형법상 누범은 가능하지만 특가법 5조의 4, 5항은 절도류, 그러니까 329조부터 331조 단순절도, 야주절, 특수절도의 동종의 범죄기는 해야 됩니다. 대신에 뭐일 필요는 없다. 동일한 범죄일 필요는 없다. 틀린 지문이지만 동종의 범죄일 필요는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기죄, 침해인정 영역, 침해인정 영역 절도죠. 세금이죠. 대표적인 게 세금 같은 거는 국가가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개인의 재산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가 없죠.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사기죄 안 될 것이고요. 요걸 제가 하나 안 해드린 최판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보니까 이거 하나 안 했더라고. 이게 3만 나올 줄 몰랐는데 한번 냈는데 일단 여러분데 이거 일단 사기죄 안 되고 자 금원 편취 사기죄에서 대가 지급하면 대가 빼고 나머지만 사기 아니죠. 대가를 포함한 전체가 사기죠. 그래서 대가를 공제한 차익만큼만 사기죄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지. 소송 사기죄를 함부로 인정하면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함부로 사기죄를 인정하면 안 되고 이러한 원리가 민사 조정에 똑같이 존재한다. 똑같이 존재한다. 이것도 재판이에요. 이것도 재판이고, 이것도 재판입니다. 이것도 재판이고,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소송 사기를 함부로 인정하지 마라. 이 원칙은 민사 조정에서도 똑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틀린 중에서 답대권은 2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2번도 생각을 해봐. 소송 사기죄가 되려면 내가 잘못된 주장만 한다고 해서 어차피 법원은 안 속아요. 여기 관련 자료를 조작 등을 하지 않았으면은 내가 실제로 소송 비용액을 편취받으려고 할 때 고용하지도 않은 변호사 비용을 내가 더 받아오려고 했는데 그럼 네가 변호사비를 고용을 했으니까 얼만큼 손해봤으니까 얼만큼 비용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내야 되는데 네가 변호사를 선임한 적도 없는데 선임한 것처럼 변호사 비용을 기재했어도 관련 자료가 없으면 법원은 안 속겠죠. 그래서 기망하게 충만하고 보기는 어렵다. 옳은 건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번 봅시다. 31번은 내가 띄어쓰기가 해놨네. 자, 채권 양도. 채권 양도인 횡령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걸로 판례 바뀐 건 너무 오래됐고요. 이것도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횡령죄에서 위탁관계는 보호가치 있는 걸로 한정돼요, 한정 안 돼요? 한정되죠. 범죄 목적으로 위탁하는 거는 횡령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횡령죄에서 위탁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 등에서도 인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보호가치 있는 걸로는 한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고 사기친 돈을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불과할 때는 횡령의 공범 중 1인이 공무원이라고 해서
공무원이 직무 관련해서 받아오는 게 아니죠.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불과한 거는 뇌물죄가 안 되니까 틀린 질문이 될 것이고. 자, 옳은 건 4번.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4번도 여러분 그런 거야. 자, 일단 근저당권 등기로 1차 횡령이 됐어. 근데 2차로 새로운 저당권 설정을 하거나 2차로 매각을 해버리면 당연히 1차 횡령을 뛰어넘는 새로운 손해가 되니까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추가 횡령이 되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풀었던 건 다 그런 식이야. 1차로 근저당권 설정해서 배신 때리고 2차로 추가 근저당권, 2차로 매각 해서 남아있는 가치를 또 팔아먹어버리면 또 추가 횡령이 됩니다마는 그런 게 없대요. 일단 횡령은 됐는데 애초에 근저당권을 뛰어넘는 새로운 매각 등을 했으면 별개의 범죄가 됐겠으나 그런 게 없으면 이걸 넘어서지 않으면 뭐가 안 된다? 불사가 되니까 별도횡령이 안 될 것이고요. 매각 등을 해서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면 뭐가 된다고? 추가 횡령이 되는 것이라고. 이거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외운 분들은 조금 이제 좀 틀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지 않을까 싶어요. 댓글에서 요즘 이런 거는 뭐 아주 훌륭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형 배임죄. 이걸 내가 편집을 이렇게 해놨네. 자,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기도 이거 최판이고요. 이거는 최판은 아니에요. 최판 아닌데 사실 여러분 제가 처음 본 판례예요. 솔직히 제가 인정합니다. 요거는 이게 올해 승진 시험 문제에서 제가 유일하게 처음 본 질문이 이거예요. 요거 낯선 질문. 심지어 개수 문제야. 개수 문제 가지고 이걸 틀리면 저는 인정. 심지어 개수 문제니까 이걸 틀리면 제 책임이죠. 이걸 틀리면 제 책임이죠. 나머지는 틀릴 게 없었어. 솔직히 말해서. 자, 그럼 이제 일단 봅시다. 항상 우리 배임죄는 타인 사무의 배임죄인데 단순 민사상 채무는 뭐가 아니에요. 자기의 사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배임죄가 안 되죠. 그래서 단순 통상의 계약 관계에서 상대방을 불속으로 배회할 의무는 타인 사무차라고 볼 수 없으니까 맞을 것이고요. 자, 니은도 그럼 이것도 참. 자, 집 계약에서 집 차주가 처분했다. 횡령. 집 차주가 처분했다. 횡령. 집 회사가 처분했다. 배임. 이거는 그대로인데 작년 12월 달 판례죠. 작년 11월 달에 24년도 11월 달에 근데 집 차주가 할부 대금을 완납해야 뭐가 된대. 그때부터 집 회사도 배임죄의 주체가 된대요. 라는 판례. 나가 재판 나왔죠. 이 재판 모르면 틀립니다. 그래서 할부 대금 완납 전이면 아직 회사는 배임죄 주체가 안 된다. 할부대금 완납 전이면 아직 배임죄 주체가 되지 않는다. 해서 원래는 사무처리자가 맞는데 할부대금 완납 전이면 그렇지 않다. 틀린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배임죄의 손해 판단은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뭐예요? 경제적 관점이죠. 그래서 법률적으로 무효라고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위험 발생했으면 배임죄는 기소가 되기 때문에 틀린 질문 될 것이고요. 저 리오를 보고 처음 봤어. 뭐지? 하고 무릎 붙이고. 근데 이제 미음에 동산을 넘겨주기로 했는데 배신 때리고 딴 데 팔았다. 동산 이중 매매는 뭐가 아니에요? 동산 이중 매매 배임죄 아니죠. 배임죄 성립한다. 틀린 질문. 이게 이제 옳은 거였나요? 틀린 거 옳은 거 고른 거였나요? 왜 또 안 됨이? 또 하면 됩니다. 21쪽 또 하면 됩니다. 음, 됐습니다. 자, 옳은 거죠. 옳은 거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풀 때 이렇게 정리를 했고, 물론 이제 맞추긴 맞췄습니다. 읽어보니까 배임죄가 안 되겠더라고. 자, 리을은, 자, 그러면 배임죄는 여러분 요건이 꽤 까다롭다고 했어요. 제가 수업 때 얘기는 하죠. 타인사무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서 누군가는 이득을 취하고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배임죄가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손해를 봤지만 누군가가 이익 본 사람이 없으면 배임죄가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제가 보니까 밑에 아마 해설까지 제가 작업을 하다가 가져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요거 이익과 손해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이 돼야 배임죄가 되는데, 이거를 지우고 빈칸을 만들어 와야 되는데 빈칸을 안 만들어 왔네. 자, 여러분 지금 리을 지문은 이런 거예요. 자, 위원회가 있고요. 위원회가 갑한테 얘네들의 재산을 위탁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갑이 이거를 여기 보시면 축협에 예치를 해둔 거야. 축협에 예치를 해뒀는데 이 재산을. 근데 얘네가 뭐 하려고 하는데 이 축협에 반대를 했나 봐. 반대를 하니까 갑이 화가 나가지고 이 계약을 해지해 버립니다. 이 계약을 해지를 해버리고 이거를 어디 넣으면 다시 농협에 넣어버려. 농협에 예치를 해버립니다. 자, 그랬을 때 어찌 보면 축협 그 뭡니까? 얘 입장에서는 위원회 재산 사무 처리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지해서 여기에 넣어버리면 사실 농협은 땡큐야. 농협은 어찌 보면 이익을 취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넣었다가 여기에 넣는 게 여기에 손해라고 볼 수 있어?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여기는 예금이율이 훨씬 높은데 여기가 훨씬 낮다. 이러면 뭐 손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차피 얘도 5%고 얘도 5%야. 그건 뭐예요? 여기에 예치 하나, 여기에 예치 하나 큰 차이 없다고. 딱히 위원회 뭐라고 보기 어렵다? 손해라고는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사건 위원회의 통상적인 이율보다 지나치게 낮은 정기예금을 지급했다. 이런 게 있으면 손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특별 사정이 없는 한, 그래서 그 농협이 뭔가 특별한 이득을 취득했다는 등의 낮은 이유를 통해 가지고 특별 이득을 취득할 사정이 없는 한 뭐가 안 된다? 손해나 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 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 요것도 최판. 아니요, 최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요게 이거는 뭐 그냥 하는 거네. 일단 여러분 옳은 거. 자, 남의 땅에 건물 지었대. 손괴 아니야. 손괴 아니지. 재물 손괴죄가 되려면 재물 자체의 효용을 침해해야지. 재물을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거는 손괴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의 땅에 건물을 새로 신축해서 땅을 못 쓰게 한 거는 땅 자체의 효용이 침해된 건 아니기 때문에 손괴죄 안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아까 옳은 건 2번, 여기 알고 답이 두 개 맞추겠구나. 옳은 건 2번이죠. 아까 차 앞뒤로 틀어 막은 거는 뭐라고? 손괴니까 옳은 건 2번 되겠고요. 레커 스프레이로 간판 칠한 거는 손괴죠. 근데 바닥에 페인트 변하게 한 거는 손괴 아니었었고요. 손괴 아니었고, 그날 필요했던 홍보용 배너와 거치대를 치워버리면 그게 다음날 멀쩡히 돌아와도 필요한 날의 기능을 못했죠. 필요한 날의 기능을 못했으면 손괴죄가 되니까 안 된다? 틀린 질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번에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좀 봅시다. 권행방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이게 혼란을 줬던 문제죠. 일단 여러분 저도 솔직히 말해서 1번을 보고요. 설마 이거를 틀리게 냈나? 라고 고민을 한 건 사실이에요. 이게 판례 표현이 공범인 건 알았거든. 그래서 이제 하고 일단 넘어갔어. 근데 이제 이번에 여러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 된 거를 한 번에 가져왔으면 피해자 별로 수재가 될 거고, 한 번에 가져온 거니까 상경이 될 거니까 맞을 거고요. 권행방 위헌범이니까 실제로 방해 필요 없으니까 맞을 거고요. 회사 소유의 물건을 대표자가 직무집행으로 가져오는 거는 누구의 소유?
회사 걸 가져오는 것이지만 내가 회사를 대신해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범인 물건을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해서 가져오는 거는 자기 물건이 되니까 맞으니까 사실 답 대거는 1번밖에 없기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선생님 공동 정범도 이거는 공범이기도 하지만 또 정범이기도 하니까 맞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여러분들 말하는 거 다 틀린 얘기 하나도 없고 다 맞는 얘기야. 근데 이제 객관식 시험 특성상 가장 옳거나 가장 틀린 걸 고르기도 하셔야 되고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공범이란 단어를 고정시켜 놓고 해석하면 안 돼요. 이 공범이 여기서 어떤 공범으로 쓰였는가? 교사범, 방조범으로서의 공범이냐? 아니면 임의적 공범으로서의 공범이냐? 아니면 필요적 공범이냐? 이게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유자의 범죄에 가담한 공범이다. 요걸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론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출제가 된 거니까 봐주기는 해야죠. 해서 이거를 OX로 내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OX로 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데 사지선다니까 뭐 그렇습니다. 해서 공범, 이제 정범, 정말에서 틀린 질문에서 옳지 않은 건 1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34번 봅시다. 범단에 자 단체 어디 있어? 단체는 최소한 도착에 그 다음에 범죄 단체 조직죄는 조직만 하면 곧바로 기수죠. 곧바로 기수고 실제로 실행했냐는 관련이 없고 자 이거 죄수 문제 항상 4개를 동시에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된다. 폭력 단체를 만들고 활동했다. 포괄일죄. 사기 단체를 만들고 사기쳤다. 실경. 공갈 단체를 만들고 강요했다. 실경. 폭력 단체를 만들고 마약을 했다. 실경. 그래서 이제 사기는 실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배후에 있는 자, 실제로 지휘하는 자가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면 다 같이 뭐다 수괴가 될 수 있다. 해서 옳지 않은 건 3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교통방해. 사실 저는 1번도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1번도 집회 시위의 자유가 교통방해로 수반한다면 교통방해죄가 물론 이제 성립할 수 있다 때 신고된 범위 내에서는 교통방해죄가 안 되죠. 다만 그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면 교통방해죄가 될 수는 있으니까 성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맞는 집에 출제는 됐습니다. 6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장소 맞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3번 4번에 여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면은 교통방해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교통방해죄는 계속범 또 항상 뭘 기억하라고 추상적 위헌범. 그러면 계속범이니까 이미 교통방해가 됐는데 그 후에 계속 가담을 하면 다 뭐는 될 수 있다. 교통방해죄 공범이 될 수는 있다. 근데 이게 이제 뭐였습니까? 촛불 집회 때 신고된 범위보다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애초에 신고한 것보다 훨씬 많이 저기 광화문 사거리를 차지해버리니까 교통방해죄가 됐는데 그럼 그날 집회에 참가한 사람 몇만 명, 수만 명 전부가 다 교통방해죄냐? 그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집회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 중심으로 교통방해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른 책임자들과 공범이 될 수 있는데 이러면 싹 다 공범이야.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집회 시위에 참여한 자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공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빠지는 거고 그 시위의 주도자 정도만 뭐가 된다? 범죄가 된다 해서 경우가 아니라도 교통방해죄가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 이 집행행위를 하거나 공동대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뭐가 된다? 교통방해죄가 되겠죠. 방해죄가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36번의 문서죄. 이거는 제가 우리 경찰 사람 카페에서 한 회원분하고 문답을 한 적이 있어요. 이미지 파일 관련해 가지고 그게 똑같이 나좀 신기했어. 근데 이제 그분은 되게 뭔가 본인께서 막연하게 알고 계셨던 건데 저하고 막 이렇게 묻고 답하고 댓글로 묻고 답하고 하다가 쌤 이런 거군요 라고 깨달아 가지고 이미지가 어쩔 땐 문서가 되고
어쩔 때 문서가 안 되고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하나를 알려줬어. 그랬더니 그러면 이 판례는 이래서 문서인가요? 그렇다. 쌤 되게 수학 같아요.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지가 이미지 파일로 그치면 문서가 아니에요. 근데 종이 문서를 위조해서 이미지화하거나 이미지화된 것을 문서로 출력하면 뭐가 됩니까? 그때부터는 뭐가 되면 문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니네 뭐 이미지 파일을 위조했는데 출력해서 팩스로 송부했으면 이제 뭐예요? 문서가 된 거고 이미지 파일 자체는 전자지 형태로는 고정이 되어 있죠. 근데 뭐가 없어요?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아. 시각적 계속성이 없으면 문서가 안 되고 휴대전 신경서 이건 종이죠. 종이 문서를 위조했으니까 이미지를 행사하는 거는 문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옳고 그다음에 나머지 기억 우리 위작은 뭐가 포함된다? 허위 작성이 포함된다. 위작은 허위 작성이 포함된다. 이게 문서와 다른 점. 문서죄의 위조와 허위 작성은 다르지만 위작에는 허위 작성이 포함된다. 두 번째, 회사의 임원이 자기 명의로 회사를 만드는 거는 자기 명의로 회사 명의의 문서를 만드는 거는 전자파일로 타인의 전자기록이냐 내 전자기록이냐. 근데 이게 위작이 되려면 출발점이 뭐예요? 타인의 전자기록이 돼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 임원이 법인의 전자기록을 만들 때는 타인께 아니면 위작이 안 됩니다. 근데 타인의 전자기록에 해당하니까 위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맞겠나요? 요거는 안 될 거고, 요거는 안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옳은 거 두 개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권남용죄 이제 알아야죠, 여러분. 직권남용죄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직권남용죄는 뭐예요? 결과가 필요한 범죄. 제가 경계침범죄, 위기양 공직방, 직권남용죄는 뭐가 필요하다고? 결과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직권남용죄, 결과가 필요한 범죄. 이번에 직권남용죄의 권리는 꼭 법률의 명기가 되냐?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해석상 그 사람한테 인정되는 권리면 충분하지. 물론 이제 법적인 권리긴 해야 됩니다만은 꼭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뭐가 될 수 있다. 그 사람의 법적인 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권리가 꼭 법률에 명기된 법률 권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공법상 권리, 사법상 권리 이런 건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에 3번. 그러니까 옳은 건 1번이구나. 옳은 건 1번이고. 네, 틀렸고. 그다음에 3번에 상대방. 이 직권남용 상대방은 일반 사인이냐, 공무원이냐, 공적 임무를 수행하느냐. 사인한테는 시키는 것 자체가 의무 없는 시키는 거고, 공무원, 공적 임무를 수행한 자는 이게 따라야 될 수도 있고 따를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따져보아야 되니까 사인한테 시키는 건 얼마든지 뭐가 될 수 있다.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틀린 질문 될 것이고요. 4번에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보호부익은 비밀 그 자체가 아니라고 했죠. 비밀 그 자체가 아니라 비밀이 누설됨으로써 침해되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게 업무차 보고하는 것은 비밀 누설죄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십시다. 그다음에 뇌물죄. 애초부터 임용이 무효여도 공무원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뇌물죄가 되고요. 많이 했던 거고 이 재건축 등 정비사업 등의 대표이사가 컨설팅 회사로부터 뇌물을 받는 건데 이 얘네들은 뭐예요? 사실 여러분 이런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의 대표자들은 그냥 일반 개인이에요. 일반 개인이어도 뭐예요? 워낙에 많은 이권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뭡니까? 공무원으로 의지해버리죠. 따라서 뇌물죄가 될 수 있다. 맞겠고요. 3번에 앞에 했던 거네.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어차피 국가 돈이다. 왕창 부풀려서 계약을 체결하면 횡령이 되고 횡령한 금을 되돌려 받는 거는 뇌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횡령금을 서로 나눠 가지는 거지 뇌물죄는 아닐 것이고요. 4번에 개인적인 친분 때문이지 직무 관련성이 없대요. 개인적인 친분이라고 명백히 인정된다면 뇌물죄는 안 될 것이고 옳지 않은 건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9번 봅시다. 39번. 자, 이거 오랜만에 나왔죠? 찰칵 찍혔는데 번호판이 안 보인다. 우리가 과투를 처분을 못해요.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지 뭐가 아니야? 착오가 아니야. 따라서 이 번호판이 안 보이는 거는 위계가 아니고 번호판이 안 보이는 거는 위계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시점 인원 복지가 공무수행의 성격에 따라서 공무수행의 시작과 끝을 구분하는 게 부적절한 업무가 있다. 대표적인 게 민원실 같은 거는 뭡니까? 민원인이 오면은 업무 수행 중이고 민원인이 가면 업무 수행 중 아니고 그런 거 아니죠. 그냥 계속 공무 수행 중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시청 생활복지과 사무실은 계속 공무 수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소란 피우면 적법한 공무 수행을 방해한 것이 되니까 공지방이 되죠. 틀린 질문. 자, 3번 질문은 우리 승진 시험에 참 잘 나오죠. 승진 시험에 벌금형 미납으로 만나게 된 자에 대해서 뭐가 포인트예요? 형 집행장이 발부된 거를 고지했냐? 고지 안 했냐? 고지했으면 적법한 공무수행, 방해하면 공지방. 고지하지 않으면 위법한 공무수행, 방해도 공지방 안 된다. 이거는 고지를 안 했네. 고지를 안 했으니까 위법한 공무수행, 방해도 공지방 안 된다. 들린 질문 되겠고요. 4번에 공지방 의 내용에 고의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이 직무집행한 공무원이다. 내가 폭행협박하고 있다. 까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방해할 의사까지는 필요 없죠. 의사까지는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옳은 거는 4번 되겠네요. 4번 되겠네. 맞죠? 이거 위계공지방 안 될 거고 공무수행 방해한 거고 형 집행장 발부를 고지하지 않았으니까 위법한 공무수행이니까 공지방 안 될 거고 방해 의사까지는 필요 없다. 이제 위계에 의한 공지방은 필요하죠. 위계에 의한 공지방은 방해 의사가 필요한데 폭행 필요 없죠. 이것도 사실 불편이 있지 않나요? 이것도 불편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도 무고죄에서 무고죄 고의는 미필적 고의면 충분하고요.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으면 확신이 없는 채로 신고해야죠. 제가 범인 같기는 한데 확실치는 않아요. 이렇게 신고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확실치 않은데 제가 범인이에요 라고 신고하는 건 무고죠. 확실치 않은 것도 무고의 고의 인정이 된다. 맞겠고. 아니요, 무고는 신고 내용이 인정이 안 되면 다 무고 아니죠. 신고 내용이 인정이 안 된다라는 소극적 증명만 가지고는 무고가 안 되고 신고 내용이 허위다. 적극적 증명이 필요하죠. 신고 내용에 대한 적극적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극 증명 안 되고요. 이거 무고죄 주된 보호법익은 국가사법권의 적정사기 때문에 무고자가 승낙을 해도 무고죄 안 되기 때문에 맞겠고요. 자, 항상 여러분 이것도 불비판이 있죠. 자기 무고 뭐예요? 자기 무고에 뭐는 안 돼? 공동 정범은 안 되고 뭐는 됩니까? 교사 방조는 되고. 그래서 자기 무고에 공동 정범은 안 되지만 교사 방조는 됩니다. 되니까 틀렸겠네. 뭐 이렇게 OX, OX인가요? 이거니까요.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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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X.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총평은 시험 직후에 거의 바로 올려드렸죠. 시험 직후에 합격권에 계시는 분들은 뭐 한두 개, 많아야 3개 정도 틀리셔야 합격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그 카페에 중요한 건 이미 지나간 시험을 통해서 합격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혹시 이제 안 됐는데 한 번 더 공부하려 하시는 분들은 내가 몇 개를 틀렸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내가 왜 틀렸나, 내가 혹시 공부를 한 번 더 한다면 어떻게 방식을 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있는데 요게 잘 안 먹히는 순간이 오면은 좀 시대가 변했나? 수험 방식이 좀 바뀌었나? 시험생이 바뀌었나? 또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단순 암기식, 물론 이제 암기는 필요하죠. 필요할 건 암기는 하셔야 됩니다만 또 필요한 거는 우리가 또 이해는 하는 것도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단언 확실한 건 있어요. 내년 시험이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지지 더 쉬워지진 않을 거다. 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고생하셨고요. 저희 또 이런저런 강의 등에서 또 인사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시는 일에 좋은 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